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었어요.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판결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폭력 집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반드시 막아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나서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12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긴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국회를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오늘 2시 반 선고니까 2시 반 선고 전에 한 10분 전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법원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전에는 민주당 측의 설명에 따르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선고 이후에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뒤에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모습도 보이는데 오늘 법원 앞에 또 지금 집회가 열린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의원들도 총동원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들에게 좀 이제 가능하면 나오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카톡방에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저런 행위들이 글쎄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무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정말 그렇게 확신을 한다면 굳이 저렇게 법원 앞에서 저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물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그게 법원에 대한 그 어떤 겁박, 겁박까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언의 시위 같은 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저런 행동은 자제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은 좀 가능하면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 재판부의 판단이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이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주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예요. 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무죄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지금 찬반 집회도 오늘 예정이 돼 있고 그래도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언론의 관심도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상당한 좀 부담은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영향도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법대로 하겠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법대로 할 판결 같으면 왜 장내외의 모든 물리력을 동원을 해서 사법부를 압박을 합니까? 이 재판을 법적인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거든요. 아니 저 법원 앞에 나가지 않을 강심장을 가진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민주당 의원들 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총 출동할 걸로 보고 왜냐하면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의 날이기 때문에 그 파도를 이게 맞설 수 있는 국회의원도 없거니와 어쨌거나 저는 상당한 정치적인 재판이 될 걸로 봐요.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듯이 80만 원 벌금형을 때려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길을 열어줄 것인지
아니면 저런 총체적인 야당과 이 윤 대통령 반대 세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상을 때려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를 봉쇄할 것인지. 저는 한 가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심 선고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왔으면 예. 2심 선고에서도 이 대선 출마 봉쇄 판결이 유지가 될 겁니다. 1심에서 80만 원이 나오면 2심에서도 100만 원 미만이 나올 거고. 왜냐하면 2심이 뭐 길어야 한 3, 4개월 안에 있을 텐데 예. 2심이 1심과 달리 2심이 대한민국의 전국을 100% 뒤집는 판결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어떤 것이든 1심 선고가 대법원까지 유지가 돼서 오늘 아주 사법부가 작정을 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와 전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예.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견해였습니다. 오늘 결과 기다리면서 여야 모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에서 내놓은 입장,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그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최후의 새 과세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의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법적 쟁점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대선을 치렀는데 지금 비교해 본다면은 1000분의 1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거는 뭐 내용이 없는 것이 명료한데 네.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그 기소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허무한 일이다라는.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 대응은 어떻게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 얘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페루에 도착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태효 국가모실 1차장은 페루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에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2년 만에 만나는 것인데요. 김 차장은 한중 정상이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왔다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경제협력과 문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도 하게 됩니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고요. 현재 시간으로 16일 이시바 총리와도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러 간의 관계가 밀착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 정상이 만나 어떤 얘기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앞둔 여야 분위기 전해드렸는데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제 무죄를 확신하면서 트럼프 당선인 얘기를 하네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지금 올해 이번 달에 2개가 있잖아요. 오늘이 있고 25일 날도 위증교사 의혹 이제 재판이 또 있는데 오늘보다는 25일 전 재판이 더 주목이 되는데
오늘 이 지금 재판은 대단히 간단해요. 예. 아까 김민석 최고 얘기처럼 그 내용이 복잡하진 전혀 않아요. 지금 아까 2021년도 그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문제하고 국토부가 이제 어떤 그 협박을 했다.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라서 대단히 간단하긴 한데 지금 검찰이 최고 이 공직선거법상의 최고 형량이 2년을 구형했어요. 2년 구형했고 지금 1심이 있고 2심이 뭐 3, 4개월 내에 있습니다만 2심이 있고 또 대법원 판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무죄가 나오긴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예. 또 100만 원 이하의 이제 유죄가 나오는 예. 경우가 있고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예. 이 세 가지 경우로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무죄의 경우는 없을 것 같고 100만 원 이하의 한 뭐 80만 원이라든지 아까 뭐 어떤 민주당 인사의 말처럼 윤석열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8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올 둘 중에 하나라고 보긴 봅니다. 일단은. 그러나 2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100만 원 이상 글쎄 이 자리에서 제가 예상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예. 좀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2심이 또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심에다가 1심이 좀 떠미는 뭐 그런 양상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예. 어쨌든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면은 트럼프 봐라. 이재명 대표도 이런 사법 리스크로 끄떡없다. 대선 갈 수 있다. 이런 걸 공언하는 걸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케이스는 두 나라의 사법 체계가 많이 다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난 대통령 선거의 시기가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나 검찰의 기소 이런 것이 한창 진행될 때의 시기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케이스를 비교하는 것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가 어떤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관해서 단순한 법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는 풍조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많이 늘었어요. 예. 어떤 재판에서는 사법부가 상당히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각종 사실관계와 법리를 거기에 맞추는 형식의 판결도 많았습니다. 오늘 판결이 그렇게 될 거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사법부의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법부의 분위기에 과연 100% 자유로운 판결이 나올 것인가 이것을 주목을 해봐야 되고 저는 뭐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심에서 민주당의 운명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 우리 사회의 전국 구도를 완전히 결정짓는 어떤 판결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몇 달 후에 2심에서 이것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오늘 이것이 15일의 위승교사 사건에도 25일입니다. 25일의 예. 위증교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오늘 판결이 그래서 뭐 운명적 시금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김혜경 씨 1심 선고를 앞두고 아내에게 미안하다, 사랑하다라는 의미, 그 뜻을 담은 또 글을 또 SNS에 네,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크겠지만 또 이제 본인의 또 운명의 날을 앞두고 이런 글을 올린 것이잖아요. 지지자들에게 뭐 어떤 메시지를 전한 거라고 보세요? 지지자들이 볼 때 뭐 애잔한 마음 같은 거 있겠죠. 예. 뭐 해경아 사랑한다 뭐 그런 말도 한 것 같은데 예. 저기 얘기 나오잖아요. 해경아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했습니다. 했죠. 예.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저런 말이야 뭐 저기 남편으로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미안하겠죠. 예. 정치인 남편 만나가지고 김혜경 여사도 꽤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 사건도 어제 그 이제 벌금 150만 원 나온 예. 사건 그것도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만난 모임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부행위에 해당해서 어째 유죄가 나온 건데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온 건데 이재명 대표도 저런 얘기 할 수가 있죠. 있는데 당연히 지지자들로서는 이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다. 예. 별 그거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뭐 거기에 나온 식대는 얼마 안 됐었잖아요.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예. 수사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지자들은. 그러나 또 법은 법대로 이게 어쨌든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위반에 예. 해당한다. 예.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이 오늘 사건 이제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전혀 다른 사건이기 예. 때문에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 변수들, 그리고 15일 재판, 오늘 재판, 25일 재판도 있고 또 여권의 사법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아직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이 또 통과가 됐고 이것도 사법 리스크거든요 어쨌든.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물론 법리와 양심과 근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사법이 대단히 정치화되고 말았다. 그건 뭐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지난 정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사법부가 과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무슨 누가 뭐 협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형량을 때려라 이런 뭐 겁박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심리적인 압박 같은 건 분명히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네.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억압을 받고 있다.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이런 의미를 담은 글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1심 선고 그 법원 앞 집회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있을 장애 집회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좀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조국 대표처럼 조국 대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온 가족이 도륙을 당했다라는 주장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나뿐만 아니라 내 부인까지 법정에 서게 되는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사랑하는 아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민들 보는 앞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첫 번째 들은 느낌은 나도 이거 해야지 안 했다가는 큰일 난다. 일단은 우리 와이프한테 큰일 나고 대통령이 사랑한다고 하면 나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한마디 덧붙이면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은 어저께 나왔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배우 김부선 씨 스캔들이 한참 사회를 떠들고 있을 때 그때 했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해석을 덧붙일 이유는 없겠지만 또 여러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또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정치적 의도 씁쓸한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어쨌든 오늘 법원 앞 표정 굉장히 지지자들도 반대하시는 분들 집회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잠시 뒤부터 좀 현장 상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은 흙탕물 작전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향후 민주당 대응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그 매주 말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진력을 하고 굉장히 장외투쟁도 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려고 할 거예요. 뭐 내년 여름이나 내년 가을에 형이 확정돼 버리면 그건 뭐 아예 못 나가는 거니까 당 내에서는 이미 저번 8월달 전대 나올 때 이런 거 다 감안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다. 그건 당내에서는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다 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경선할 때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정말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심리가 적지 않게 있다. 1심에서 가령 300 이상의 형량이 선고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흙탕물 작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국 전체를 혼돈의 도가니로 이끌고 가서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거기에 당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네, 뭐 검사 출신인 김경진 전 의원 개인적으로는 세게 나올 것 같다. 한 300 정도 나올 것 같다.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민주당에서 조기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흙탕물 작전으로 가고 장애 집회를 더 벌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핵은 여러 가지 현실상 근거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고 임기 단축 개헌. 그것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기 대선의 길이죠. 왜냐하면 1년 임기가 대통령이 단축이 되고
2026년에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 대통령 후보를 그 전에 2025년 연말에 이럴 때나 이제 뽑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법원이 최종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이미 전국에 큰 방향이 잡힐 걸로 봅니다. 만약에 오늘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아서 대선 출마 자격이 날아가게 되면 당분간 뭐 몇 주 이런 식으로 한 달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 극한적인 장래외 물리력 투쟁을 계속할지는 모르지만 점차 이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 선고가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될 거고 이재명 대표로는 대통령 후보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정서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후보 교체론이 등장을 할 것이고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이런 나름대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대안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이고 만약에 위중교사에서도 이 두 번째 펀치를 맞게 되면 겉으로는 막 이렇게 뭐 큰 소리 치면서 장내외 집회를 해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뭐 시각에서는 당대표를 뽑을 때 이미 사법 리스크는 안고 간다는 걸 다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영향이 있을 거예요.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크게 흔들리진 않을 흔들리지 것이다. 않고 그래서 아마 장내외 투쟁이 더 가열되긴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변수가 이 정권의 지지율입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이제 다시 정상을 찾아가고 30% 이상으로 회복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 대표는 상당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2심 대법원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비문도 아니 말하자면 친문 뭐 말하자면 비명 이런 사람들 중심에서 아까 김동연 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독재 그리고 법원이 오염됐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몰고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진흙탕까지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김경진 전 의원처럼 그렇게 표현은 안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당황할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튼 간에 아까 말씀처럼 이 대표 뽑을 때 사법 리스크가 이미 다 그 진부한 이슈가 된 것만 맞아요. 맞아서 대표 위상이 흔들리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친명 세력들도. 그래서 약간의 동요는 있을 겁니다. 동요는 있는데 이 동요를 확실하게 동요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오히려 의외로 변수가 여권의 변수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사법부의 정치화 얘기했잖아요. 그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를 얘기 많이 하는데 권력은 검찰은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검찰은 권력 눈치를 보는데 사법부는 의외로 국민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사법의 정치화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1심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 앞으로의 향후 민주당의 위상, 이재명 대표의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은 여권의 여러 가지 지지율과 상당히 의외로 연동돼 있다. 전혀 별개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1심 선고가 더 관심을 받는 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도 결정지을 수 있다. 지금 뭐 선거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거 반환하면 공중분해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계산이 정확하겠죠. 그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전부 다 총계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 1,000억 원. 1,000억 원 중에서 434억 원을 반환을 해도 500억 이상 남기 때문에 공중분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엄살이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고 저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와 통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걸로 봅니다. 일종의 뭐 자해 마케팅이라 그러는데 정말 공중분해되는 건 아닌 건가요? 민주당이 전통적인 야당인데 여당도 했습니다만 저는 뭐 공중분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434억이면 큰 돈이죠. 그리고 그러한 게 이제 지지자들에게 미치는 심적인 영향 이런 건 대단할 거예요 아마. 이재명이라는 분이 워낙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부동의 지금 야여를 통틀어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400억 원을 돌려내야 되고 뭐 공직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량이 나오고
의원직 박탈 형량이 나오면 비록 1심이라 하더라도 왜 동요가 없겠어요. 근데 동요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욱더 윤 정권에 대한 공세는 강화될 것이고 더 불안할 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양쪽이 완전히 이제 적대적으로 가는데 이 적대적인 상황이 여야의 사법 리스크가 적대적 공세, 지금 적대하면서 공생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적대적 공생으로 갈지 적대적 공멸로 갈지는 국민이 판단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12시 30분 다 돼가는데 2시간 후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내려집니다.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하필이면 왜 이 시점일까요?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도 오랜만에 새록새록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하고 대통령이 대선을 같이 치렀는데 그다음 첫 선거 아닙니까? 그 첫 선거에서 나는 뭐 이 지역에는 누가 공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견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전혀 당정이 분리된 정당이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머리 좋으신 분인데 왜 그런 얘기할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틈만 나면 윤석열 대통령 공격했던 이준석 의원이 왜 하필 이런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느냐, 시점이 참 오묘하다 이런 해석들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창원지검의 수사가 가속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얘기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당시에 당 대표였기 때문에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당시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플러스 지난 총선 때 새벽에 칠불사에 가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자리를 김영선 전 의원의 김건희 여사에 관한 폭로와 거래하려고 했다가 쉽게 얘기해서 물건이 안 되니까 그 거래가 끝나버린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공천 개입과 파동 그 의혹 스캔들에 굉장히 깊이 관여가 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태균 씨가 사건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끌고 들어간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면 더 큰 사람을 일단을 사건에 연루시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했고 하는 식의 일종의 자기 방어, 자기 옹호 차원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또 굉장히 의아한 것은 저런 식의 본인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 실수를 잡고 있으면서 왜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한 실수를 저지르고 공천 개입이라는 범죄 사실로까지 연결되는 일이었다면 당시에 당대표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걸로 맞섰을 것이다. 때문에 내용은 없는 사실을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내용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어느 정도 경중을 가려야 될 걸로 봅니다. 어쨌든 나 많은 걸 들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걸까요? 일종의 그런 자기 방어죠.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기자들 이제 질문이 몰리니까 이게 또 폭로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일종의 폭로성 발언으로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좋은 얘기는 아니죠. 불리할 수가 있는 얘기잖아요. 내가 본격적으로 폭로하진 않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됐는데 명태균 씨가 상당히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잖아요. 그게 좀 오락가락으로 안 보거든요. 나름대로 계산된 발언인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자꾸 이게 입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슈에 지금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당선인 때 대통령이 개입했다라고 들리기 때문에 저는 뭐 폭로라고까지 단정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 이거 어쨌든 간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뻔했잖아요. 이 여권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볼 때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의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를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이게 후련하게 완전히 클리어가 안 된 상황이에요. 지금 명태균 씨 구속되고 그랬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구속된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고, 지금 이게 어쨌든 대통령의 이 공천 개입으로 해결돼서 이게 번질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물론 신동호 의원 말처럼 전혀 그 관심을 안 갖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말도 일리는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태균 씨를 수사하면서 어떻게 수사가 확대해 나갈지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만약에 소환돼서 조사받고 나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지금 아직은 활화산입니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당시 당 대표였죠. 이준석 의원의 해명이 나올수록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말이 엇갈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전략 공천 얘기만 있었지 경선 얘기는 없었다, 이런 주장도 또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죠. 강혜경 씨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시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준석 그 당시의 당대표랑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이렇게 세 명이 소통을 많이 한다 했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당대표를 준서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김영선을 조라한 것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략공천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다 소통 연결고리가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하늘궁을 이제 방문을 했었고, 그 하늘궁 안에 이제 숙박시설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잠도 자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호용회대하면서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명태균 씨의 전언에 따르면 허경영 씨가 그 하늘궁을 본인에게 이제 물려주겠다까지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돼서 얼마나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허경영 씨하고? 네, 허경영 하늘궁에 이제 가면은 본인 이제 다리 아픈 걸 알고 허경영이 이게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신대요. 다리에 대고. 그러면은 약간 이제 거짓말처럼 좀 통증이 좀 덜하다. 그래요? 하면서 엄청 친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주변에도 똑같이. 네. 강혜경 씨의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허경영 이름까지 지금 등장한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를 요약해서 전해드리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강혜경 씨 주장이지만 준서가 이렇게 부를 정도로 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 관련 얘기도 좀 오갔고, 김영선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경선 얘기는 전혀 없었고 전략 공천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이 지금 혼자 딴소리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새벽에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선 경선을 하라고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강혜경 씨가 이 국정감사를 포함을 해서 등장을 해서 하는 모든 얘기의 대부분이 명태균 씨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강혜경 씨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고 한 얘기의 70~80%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강혜경 씨의 저 주장도 결국은 명태균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허경영 씨 표 얘기를 포함을 하고 한웅국을 포함을 해서도 저는 상당히 근거가 없는, 믿기가 힘든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태균 씨가 허경영 같은 돈 많은 정치인을 왜 놓쳤겠습니까? 당연히 접근을 했겠죠. 접근을 한 것은 사실일 거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 뭐 하늘궁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 믿기 어려운 얘기고,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새록새록 찾아봤더니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년 전에 문자 메시지를 자신이 다시 찾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원지검에서 그런 물적 증거가 나오면 뭐 모든 게 밝혀지겠죠.
어쨌든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더 해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앞서 기자회견에서는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선을 그은 사람이다, 이렇게 논란을 좀 종결짓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기자회견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번 주 갤럽 지지율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갤럽 지지율 나왔습니다. 20% 소폭 올라서 20%를 회복했습니다. 아직도 이제 많이 낮은 지지율이긴 하지만 하락세는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짧게 두 분 평을 좀 듣고 마무리합니다. 일단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여러 번 사과를 했잖아요. 뭐 사과가 미진했다, 뭐 이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보수층들이 일단 지켜보려 한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대통령이 사과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지지층의 결집, 그리고 반등의 효과. 어제 기자회견 때 대통령의 이제 의사, 그리고 사과를 했고, 이런 것들이 전 작용을 했다고 보고, 이게 거의 17%까지 거의 밑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잘하면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 상태는 너무나 미흡하죠. 지금 재판,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 끝났습니다만, 그것과 연계시켜 볼 때 지지율이 적어도 한 20% 중반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저 부분도 특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정권이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지금 저 결과는 아무튼 사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또 김 여사가 또 이번에 동행하지 않잖아요. 난미 순방에. 그런 것들도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상당히 두드러지게 바꾼 것도 대단히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왜 바꿨겠는가? 대국민 사과,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수용, 인적 쇄신 착수, 네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돌파책이 나름대로 핵심 지지층들에게 효과를 상당히 보이고 있다. 핵심 지지층들의 이탈이 중단됐고, 돌아오니까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여기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빈틈을 잡아서 각을 세웠다가는 내가 지지 기반이 상당히 무너지겠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그런 것들, 지지율 20%가 모두 다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는 당 지지율, 또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